한밤중 부산의 오래된 한옥 골목길 끝에 자리한 내 작은 집 안은 고요했다.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촛불빛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흔들렸다. 나는 와인색 실크 슬립 드레스를 입고 부드러운 벨벳 가운을 몸에 걸쳤다. 긴 검은 머리는 어깨 위로 살짝 흘러내렸고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목걸이와 은빛 체인 팔찌가 손목과 목선을 따라 가만히 반짝였다. 발끝에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스웨이드 플랫 슈즈가 살며시 놓여 있었다. 침대 끝에 앉아 핸드폰을 손에 쥔 나는 화면 속 메시지들을 바라보며 무거운 마음을 부여잡았다. 이게 다 무슨 일이람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때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또다시 쿵쿵 뛰기 시작했다. 문틈 사이로 아버지 성민 씨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괜찮니, 지훈아?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성민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나는 그의 셔츠 소매에 묻은 먼지를 슬쩍 만져주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금세 사라졌다. 엄마는 아직 모르겠지. 그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아직은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무겁게 다가왔다.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할 순 없어요. 그 순간 창밖에서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빗소리는 방 안의 분위기와 어울리며 마치 무언가 중대한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성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 집에 숨겨진 비밀이 너무 많아. 우리 모두가 지치고 상처받았지? 하지만 이제는 과거를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빠, 우리 이대로 계속하면 나도 아빠도 결국 파괴될 거예요. 성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길을 잃었거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기대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손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따뜻함이 잠시나마 두 사람의 상처를 녹였다. 아빠, 우리 이걸 끝내야 해요. 그리고 진실을 마주해야 해요. 내가 말했다. 성민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훈아. 내가 오라.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침묵 속에 있었다. 하지만 그때 집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두려움에 몸이 얼어붙은 채로 문 쪽을 바라보니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다. 누구야? 성민이 낮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졌고 다시 집안은 정적에 잠겼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죠? 성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모르겠어, 지훈아. 하지만 이 집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어? 그날 밤, 빗소리는 점점 강해지고 달빛은 희미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무거운 마음을 부여잡았다. 긴 머리가 부드럽게 어깨를 감싸고 벨벳 가운이 몸매를 은근히 드러냈다. 발끝에 살짝 빛나는 검은색 스트랩 샌들이 나의 불안함을 살짝 덮어줬다. 왜 이렇게 복잡해져 버린 걸까? 나는 속삭였다.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낡은 구두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몸을 돌려 문 쪽을 바라봤다. 그림자가 한 사람의 실루엣을 드러냈다. 성민이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들어와, 지훈아, 그가 말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집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숨어 있었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앞으로 다가올 어둠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을 가져올 터였다. 아버지, 성민 씨가 거실에 오래된 서류철을 들고 앉았다.
그의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다. 나는 긴장한 채로 그 옆에 앉아 조심스레 서류철을 받아 들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낡은 편지들, 그리고 오래된 가족 기록들이 촘촘히 꽂혀 있었다. 이걸 봐라. 지훈아, 아버지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우리 가족의 과거와 관련된 증거들이야. 엄마가 숨기려 했던 진실이지. 나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숨을 삼켰다. 그중 몇 장에는 엄마, 수진 씨와 낯선 남자가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다. 남자는 동네에서도 꽤 알려진 사업가였는데 그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엄마는 긴장한 듯 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한 거예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맞아.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어. 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 순간 집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다. 우리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군가가 우리 집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 게 분명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해요, 아빠. 이제 숨을 곳도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성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집안 어딘가에서 또 다른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멀리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너희는 이제 끝이다. 그 말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성민과 나는 동시에 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틈 사이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두 눈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누구야? 아버지가 낮게 외쳤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그림자는 천천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내 마음속에 깊은 그림자를 남겼다. 나는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우리 가족이 이토록 위험에 빠진 거죠? 성민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린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닐 거야, 지훈아. 하지만 피할 수는 없어. 나는 손에 쥔 사진과 편지를 꼭 움켜쥐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빗소리가 마치 심장의 고동처럼 들려왔다. 이 비밀의 끝은 어디일까? 그리고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무엇일까? 그 순간 나는 문득 뒤돌아보았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피곤하고 텅 빈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누가 날 구해줄까? 아니, 내가 나를 구해야겠지.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러나 그 다짐조차도 어딘가 허공에 흩어지는 듯 했다. 왜냐하면 이 집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우리를 언제든지 집어삼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며 집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와인빛 벨벳 가운이 몸을 감싸고 있었고 검은 샌들의 얇은 스트랩이 발목을 살짝 감쌌다. 손목에 감긴 은빛 체인 팔찌가 촛불빛에 반짝였다. 긴 검은 머리는 얼굴 옆으로 흘러내려 은은한 매력을 더했다. 마음은 무거웠고 머릿속에는 끝없는 질문들이 맴돌았다. 아버지 성민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고 눈가는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다. 지훈아, 그가 부드럽게 불렀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너와 엄마, 그리고 나. 우리 셋 모두에게 무거운 짐이 됐어.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어. 엄마가 바람을 피운 것 이상으로 우리 가족에게 닥친 위험은 훨씬 크단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손에 쥔 낡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남자요. 그 사업가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그래. 그 사람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야? 지역사회에선 꽤 악명이 높아. 그리고 그가 우리 가족 주변에 계속 머물고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그때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다. 두려움에 나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쳤다. 받아, 성민 씨, 나는 손을 내밀었다. 아버지는 전화를 받았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전화를 통해 울려 퍼졌다. 성민 씨, 이제 숨길 수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모두 위험해질 겁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누구냐? 우리 가족을 왜 괴롭히는 거냐? 전화는 끊겼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공포와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아빠, 저도 도울게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지훈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날 밤, 우리는 오래된 서류철과 사진, 편지를 다시 꺼내어 가족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발견한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두웠고 앞으로 다가올 시련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눈빛이 번뜩였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무자비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싸워야 해. 새벽이 가까워 올 무렵 나는 한옥의 좁은 복도를 조심스레 걸었다. 검은색 벨벳 가운이 몸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발끝에 살짝 빛나는 은색 슬리퍼가 조용히 바닥을 스쳤다. 머리는 어깨 위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은은하게 반짝이는 사파이어 목걸이가 목선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미묘한 빛을 발했다. 거실 문 앞에 서서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버지 성민과 나누었던 대화가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위험에 처할 줄은 몰랐어. 그 말이 반복되었다. 나는 손에 쥔 낡은 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 흐릿한 글씨로 적힌 경고문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진실은 언제나 숨겨진 곳에 있다. 하지만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힌다.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낡은 구두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누구지? 나는 속삭였다. 문틈 사이로 아버지 성민이 얼굴을 내밀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고 피곤함 속에서도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지훈아, 나왔어. 그가 조용히 물었다. 응, 아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집안 구석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였다. 나는 그 빛을 향해 다가갔다. 작은 휴대폰 화면이었다. 누군가가 복도 끝에서 조용히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문자가 떠 있었다. 모든 것이 곧 끝난다. 나는 핸드폰을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이건 무슨 뜻이에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협박하는 건가요? 성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르겠어, 지훈아. 하지만 이 집엔 우리가 모르는 어둠이 숨어 있어. 그리고 그 어둠은 점점 우리를 집어삼키려 해.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끝없는 불안과 공포가 자리 잡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어. 이 비밀과 싸워야 해. 그러나 그 결심이 너무 무거워서 나는 눈을 감고도 잠들지 못했다. 그때 바람에 실려오는 빗방울 소리와 함께 집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켜 소리가 난 쪽으로 다가갔다. 거기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 가장자리에 붉은색 잉크로 쓰인 글귀가 선명하게 보였다. 열어보지 마라. 손이 떨렸지만 호기심이 나를 이끌었다. 나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 엄마는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다. 남자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엄마는 긴장한 듯 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항상 숨겨진 곳에 있다. 하지만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힌다. 나는 몸서리쳤다. 이 편지와 사진들은 단순한 배신 이상의 무언가를 의미하는 듯 했다. 그때 어두운 복도 끝에서 휴대폰 화면이 다시 반짝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누구야? 복도는 다시 깊은 어둠에 잠겼다. 심장이 터질 듯 뛰던 나는 뒤로 물러서면서도 그 빛을 따라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돌았더니 아버지 성민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눈빛은 결연했다. 지훈아, 이제 숨길 수 없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이 너무 크다. 나는 그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래, 아빠. 진실을 알아야 해.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그러나 그 침묵은 거대한 변화의 전조였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눈빛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새벽의 어스름 속 부산의 좁은 골목길에선 아직도 빗방울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긴 검은 머리가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남색 벨벳 가운이 몸을 감싸며 은은한 윤기를 자아냈다. 가느다란 스트랩이 달린 검은 샌들이 발끝에서 살짝 빛났고 목에는 미묘하게 반짝이는 작은 사파이어 목걸이가 자리 잡고 있었다. 복잡한 감정이 얽힌 눈빛으로 거울 속 나를 바라보았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거실에서는 아버지 성민이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졌고 무의식적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손가락이 불안함을 드러냈다. 나는 천천히 거실로 내려갔다. 아빠 조심스레 부르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뭔가 더 알아낸 거 있어? 나는 서류철을 펼치며 말했다. 엄마와 관련된 사진과 편지들,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한 정보야. 그 사람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래. 지역사회에서 꽤 악명이 높대. 성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맞아.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했지? 그리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어?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럼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야?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조심해야 해,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놀라며 전화를 받았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울려 퍼졌다. 성민 씨, 이젠 숨길 수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모두 위험해질 겁니다. 성민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젠 정말 끝장을 봐야 할 때야. 나는 결심한 듯 말했다. 아빠, 저도 도울게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가족의 어두운 과거를 파헤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오래된 서류철과 사진, 편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두웠다. 창밖에는 빗소리가 잦아들고 달빛이 희미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앞으로 닥칠 시련에 대한 두려움과 그럼에도 함께 이겨내겠다는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무자비했다. 너희는 이제 끝이다. 나는 아버지와 동시에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졌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을 둘러싼 어둠은 더욱 깊어졌다. 깊은 밤, 집안은 조용했지만 내 마음은 요동쳤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아 와인빛 실크 슬립 드레스를 조심스레 만졌다. 부드러운 촉감이 잠시나마 위로가 되었지만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긴 검은 머리는 어깨 위로 흘러내려 목선과 쇄골을 은근히 드러냈고
발끝에 살짝 빛나는 베이지색 플랫슈즈가 바닥을 스쳤다. 손목에 감긴 은빛 체인 팔찌가 미세하게 흔들리며 나의 불안을 대변했다. 문득 조용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성민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결연함이 묻어났다. 괜찮니, 지훈아?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그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나는 그의 옷에 묻은 먼지를 손끝으로 살짝 닦아주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다. 엄마는 아직 모르겠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거웠다. 아직은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할 순 없어요. 창밖에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며 조용한 리듬을 만들었다. 그 빗소리는 방 안의 긴장감과 어울려 마치 무언가 중대한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성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 집에 숨겨진 비밀이 너무 많아. 우리 모두 지치고 상처받았지? 하지만 이제는 과거를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빠, 우리 이대로 계속하면 나도 아빠도 결국 파괴될 거예요. 성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길을 잃었거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너져 내리면서도 서로에게 기대고 있었다. 내 손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따뜻함이 잠시나 두 사람의 상처를 녹였다. 아빠, 우리 이걸 끝내야 해요. 그리고 진실을 마주해야 해요. 내가 말했다. 성민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훈아. 내가 오라. 그 순간 집 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두려움에 몸이 얼어붙은 채 문 쪽을 바라보니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다. 누구야? 성민이 낮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졌고 다시 집안은 정적에 잠겼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죠? 성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모르겠어, 지훈아. 하지만 이 집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어.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을 삼았다. 그리고 그 집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비밀이 남아 있었다. 그 비밀은 언제나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 모습을 드러낸다. 어느 비 오는 저녁, 부산 해운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 짙은 남색 코트가 내 몸을 감싸고 있었고 목에는 부드러운 흰색 캐시미어 스카프가 살짝 걸쳐져 있었다. 긴 검은 머리는 바람에 살짝 흩날렸고 은은한 진주 귀걸이가 목선을 따라 은밀하게 빛났다. 손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컵을 쥐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날 아침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과 앞으로 닥칠 위험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가족 안에 숨겨진 비밀들이 우리를 점점 올가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카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불렀다. 지훈아, 나는 놀라 고개를 들어보았다. 그곳엔 대학 시절 친했던 친구이자 룸메이트였던 수진이 있었다. 그녀는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 슬랙스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웃음기 어린 눈빛이 나를 향했다. 오랜만이야, 지훈아, 그녀가 말했다. 수진아. 여기서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로 그녀를 초대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지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엿보였다. 요즘 많이 힘들지?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가족 때문에 여러모로 복잡해. 수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너한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나는 당황하며 눈을 크게 떴다. 뭔데? 그녀는 조심스레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우리 룸메이트 시절, 그때 내 첫사랑 준호 때문에 내가 좀 잘못했어. 미안해, 지훈아. 나는 숨을 멈추었다. 그때의 배신감과 상처가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다. 괜찮아, 수진아. 다 지나간 일이야?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겪는 일이 그때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아. 조심해야 해. 그 순간 카페 창밖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누구지? 나는 속삭였다.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 그날 밤 나는 창밖에 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 도망칠 곳도 없어.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다. 하지만 내 안에선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점점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그 다음 날 아침, 부산의 작은 골목길에 위치한 우리 집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다. 나는 긴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부드러운 크림색 니트의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발끝에는 편안한 흰색 운동화를 신었고 손목에는 은빛 체인 팔찌가 반짝였다. 거울 속 내 모습은 평범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아버지 성민은 주방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한결 가벼워진 듯 보였지만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지훈아, 오늘은 조금 밖에 나가볼래?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우리는 가까운 해운대 공원으로 향했다. 바닷바람이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성민은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지훈아, 우리 가족에게 닥친 일들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나는 긴장하며 물었다. 아빠, 그 남자에 대해 더 알고 있어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그 사람은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야. 엄마가 그와 얽히면서 우리 가족은 큰 위험에 빠졌지.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 우리 주변에 있어? 바람에 실려오는 파도 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덮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도망칠 수 없어. 진실을 마주해야 해.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나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조심해. 누군가 널 지켜보고 있어. 발신자는 알 수 없었다. 성민도 내 메시지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이젠 숨을 곳도 없구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에 찬 눈빛을 나누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성민이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느꼈다. 그러나 그 희망도 오래가지 못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현관문 앞에 놓여 있었다. 봉투에는 붉은색 잉크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열어보지 마라. 나는 손이 떨리면서도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사진들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 엄마와 낯선 남자가 더 가까이서 찍혀 있었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더 깊고 어둡다. 준비하라.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이 집에 감춰진 비밀은 끝이 없는 미로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 미로 속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어느 흐린 저녁, 부산의 오래된 한옥 골목길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로 가득했다. 나는 집 안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짙은 와인색 실크 슬립 드레스가 몸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긴 검은 머리는 어깨 위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렸다. 은빛 체인 팔찌가 손목에서 반짝였고
목에는 섬세한 진주 목걸이가 조용히 빛났다. 손에 쥔 낡은 사진과 편지를 바라보며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아침부터 이어진 불안은 내 마음을 짓눌렀다. 사진 속 낯선 남자와 엄마가 함께 있는 모습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편지 속 경고처럼 진실은 점점 더 깊고 어두운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집 안 깊은 곳에서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놀라 몸을 돌렸다. 그곳엔 아버지 성민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굳어 있었고 눈빛은 단호했다. 지훈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그가 낮게 말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뭐예요? 성민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 남자,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는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복잡해. 우리 가족을 둘러싼 위험은 생각보다 커. 그 순간 집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통화가 끝난 후 그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 지훈아.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래된 서류철과 편지를 다시 들여다보며 가족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했다. 그 진실은 우리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그 순간 집안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림자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누구냐? 아버지가 외쳤다. 그러나 답은 없었다. 그 눈빛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시작되었다. 깊은 밤, 부산의 오래된 한옥 집안은 촛불 하나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긴 검은 머리는 어깨 위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와인빛 벨벳 드레스가 몸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발끝에는 가느다란 스트랩이 달린 검은색 샌들이 살짝 빛났고 목에는 미묘하게 반짝이는 사파이어 목걸이가 자리 잡고 있었다. 손목에는 은빛 체인 팔찌가 반짝였다. 내 눈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두려움, 분노,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아버지 성민은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그의 얼굴엔 깊은 주름과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굳건했다. 지훈아, 이제 모든 걸 끝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아빠. 우리 가족의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때 현관문 쪽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집안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우리는 동시에 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서서히 들어섰다.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두 눈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너희는 이제 끝이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성민은 몸을 일으켜 그림자를 향해 말했다. 누구냐? 이 집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그 순간 그림자는 빠르게 움직이며 사라졌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집안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진실을 파헤치며 가족의 어둠과 마주했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했고 조금씩 치유를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그 집안 어딘가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더 깊고 어두운 그림자였다. 바깥에서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며 마치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련을 예고하는 듯 했다. 나는 속삭였다. 아빠, 우리 이 비밀을 끝까지 밝혀낼 거예요.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지훈아.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또 다른 시작을 알렸다.